갈 때는 어떤가요? 턱이 있잖아요. 턱 같은 거. 예. 실제 사고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턱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홈 같은 거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파이프 같은 게 이렇게 도로에 있는데 그거를 거기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미끄러져요. 많거든요. 미끄러지거든요. 네. 그거로는 괜찮은데 뒤에서 만약에 다른 차라든지 오토바이 같은 게 달려올 때는 더 위험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턱이 이래 있으면은 보통 초보자들은 이렇게 도로변에 턱이 많이 있죠. 네. 이걸 비스듬히 이렇게 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바로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서. 그렇죠. 앞바퀴가 넘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턱이 있을 때 홈이 있을 때는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넘어가시면은 바퀴만 살짝만 들어준다는 느낌만 주셔도 웬만한 턱은 한 20cm 정도 턱은 초보자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사고는 아까 얘기한 우리 브레이크 네. 제동에서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만 내라 이거죠. 아. 그 속도가 넘어가면은 그다음에 브레이크 제동에도 사고가 날 수가 있고 하니까 그 자기 목적 분수에 맞게 네. 초보면 초보답게 가고 좀 이게 커브 돌 때나 이럴 때 자신이 있을 적에 속도를 내야 됩니다. 네. 특히 그 아까 턱 올라갈 적에 그다음에 코나 돌 적에 네. 그럴 때 특히 조심하고 브레이크를 미리미리 잡아주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면서 팍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 습관을 미리 들여주는 게 좋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사고도 나는 것 같아요, 김 선생님. 그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가다가 못 보고 자동차 사고 나는 경우요. 주차된 차량 틈으로 갈 때 이럴 때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현재 법에도 지금 그 법을 이제 준비 중인데요. 네. 주차된 차를 지날 때는 그 1m 정도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자전거 가야 되겠죠. 갑자기 사람이 내릴 수도 있고 문을 열면. 출발할 수도 있죠.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앞에 자전거 갈 때 1m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나도록 현재 법제화는 안 됐습니다만 현재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이고 실제 도로에서는 그 이제 사고는 자전거와 자동차 간의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현행법에서는 자전거가 그 도로에서 가장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뒤지거든요. 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네. 버스 전용 차로 같은 데서는 그 다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네. 실제 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거 쪽이 너무 많이 다치니까 피해가 크니까 네. 그렇죠. 보상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 쪽이 피해자처럼 느껴진다 뿐이지 실제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왜 그 운전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갑자기 요즘 사이클 같은 게 속도 나는 게 엄청 빠른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뭐 슥슥 지나다니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고요. 그쵸. 또 앞에 가다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분명히 앞에서 갑자기 뭐가 자전거가 이렇게 마지막 차선 끝 차선에서 정중앙을 달리는 자전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험하게 그 브레이크 잡고 그런 적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같은데요. 그런 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없으신 분은 네. 도로에 나가지 마라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위에 차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렇죠. 자동차 자동차 운전자들의 특성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네. 이제 밤에 또 이렇게 그 뭐 호미등이라든지 전조등 같은 안경 굉장히 위험한 거. 당연하죠.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도로에서는 아시겠지만 자전거가 가장 작습니다. 네. 작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고의 원리를 본질을 따지다 보면은 서로 위치를 착오해서 일어나는 거죠. 최대한 나의 위치를 알려야 되겠죠. 수신호도 마찬가지고 밤에는 뭐 앞에 전조등, 뒤에 후미등 반드시 켜야죠. 그건 직길되는 거죠. 자, 똑똑이만 카페에 들들들맘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이에요. 일반 도로를 달리다가 자동차랑 부딪히면 이게 어떤 유형의 사고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교통사고죠. 이제 네. 차와 차끼리 일어난 사고니까. 자전거도 안장에 내리면은 그냥 물건입니다. 네. 근데 안장에 타는 순간 차가 되거든요. 법적으로. 같은 동등한 입장이죠. 도로에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긴급 자동차, 그다음에 뭐 대중교통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맨 밑에 있거든요. 네. 가장 약한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많이 지는 거죠. 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는 가장 피해가 크니까 네. 피해자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실제로는 가해자 책임을 많이 집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자전거의 특징상 차로로도 가고 인도도 그렇죠. 예, 많이 쓰시는데 혹시 네. 횡단보도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건너는 데서 같이 건너다가 뭐 보행자하고 사고가 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차로 분류. 그 당연히 차가 사람을 친 거지. 그 죄를 100% 다 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법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내려서, 예.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도에서는 전혀 탈 수 없나요? 법적으로는요? 이를하자면은 네. 법적으로는 인도에서는 못 가게 되는 게 사실 맞죠. 법적으로는. 차니까.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가긴 가는데 근데 현재는 이제 경찰이 단속은 하지 않고 묵인을 해주고 있는 상태죠. 네네. 이제 현행법에서는 그러니까 노약자 어린이는 인도 통행을 자전거 통행을 허용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전거에서. 그런데 사고 났을 경우에 심각한 사고가 날 일이 별로 없죠. 자전거는 인도에 천천히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뿐이지. 네. 예.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돼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안 된다. 예. 기본적으로 좀 예. 우리가 이 자전거 약자니까 운전자가 보호하려는 그런 그게 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외국 같은데 네. 해보면은 자전거를 향해서 이렇게 크락션을 누르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죠. 그 소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옆에서 놀라죠. 누르면 깜짝 놀라서 핸들 놓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시작할 때 자전거 인구가 1200만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인식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도적인 네.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선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인이 한번 빠져서 다니다가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체인이 빠지거나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나거나 이런 경우 많을 것 같은데 자전거 고장났을 때 응급처치 요령을 저희가 또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자전거 전용 윤활유를 준비합니다. 자전거에 전체적인 힘이 들어가는 체인과 변속기, 기어 부분에 윤활유를 뿌려줍니다. 변속기 작동 장치와 작동 부위인 스프링에 조금씩 뿌려줍니다. 체인 부분에는 체인 전용 오일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발라줍니다. 체인을 돌려가며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변속으로 하면 저절로 자전거 체인에 골고루 발립니다. 다음은 체인이 빠졌을 경우인데요. 빠진 체인을 바로 걸어주면 힘이 들어가서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경우 왼손으로 변속기 뒤쪽 폴리를 살짝 밀어줍니다. 폴리를 밀어주면 체인 걸기가 훨씬 쉬워지며 조금만 걸어준 후 페달을 돌려주면 체인이 걸리게 됩니다. 쉽고 간단한 자전거 관리.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겠죠? 네, 자전거를 일단 타고 들어오면 사실 힘드니까 네. 운동 잘했다고 그냥 딱 세워두고 말거든요. 근데 맞아요. 보니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네요. 윤활유도 좀 뿌려줘야 하고 먼지도 좀 털어내야 되고요. 사실 저도 운동 삼아서 이제 자전거 샀는데 네. 1년에 딱 한두 번 타고 안 타게 된 게 한 5년 동안 계속 1년에 한두 번만 타다가 네. 작년에 딸내 거 이제 자전거 사러 갔다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냥 타시면 안 된다고 손 봐야 된다 그래서 아니 멀쩡하다가 너무 안 타서 괜찮다 그랬더니 그럴수록 더 손을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직접 봤는데 먼지가 그렇게 많은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뭐 기름칠하니까 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느낌도 달라지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꼭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네네. 그 자세히 보면요, 자전거 달릴 적에 흙에서 먼지가 다 올라옵니다. 맞아요. 그게 다 끼어 있는 튀어요. 거군요. 그게 다 체인하고 기어에. 기어에 예.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소소한 거는 뭐 관리할 수 있다지만 왜 해외여행 많이 가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달리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행을 나가면 자전거를 아내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아내를 잘 안 돌봐주면은 불평을 하잖아요. 네. 이 자전거도 불평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날짜를 하루 정해서 비 온다든지 뭐 이럴 때는 이제 자전거를 전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조일 거 조이고 기름치고 그 아까 아나운서님 체인 잘 빠진다 그러는데 네. 그 기아를 변속할 적에 갑자기 변속하면은 그 체인이 잘 빠집니다. 항상 기아는 페달을 돌리면서 바꿔줘야지 네. 스무스하게 찰칵찰칵 가거든요. 네. 오늘 나눈 얘기를 제대로 잘 알고 실천을 한다면 좀 더 건강하게 즐겁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봄 되면서 이제 앞으로 봄이 되면은 자전거 타야지 오늘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볼 때 좀 자전거 도로도 잘 돼 있고 풍경도 좋은 그런 추천지 있다면 좀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어디가 있을까요? 라이딩 코스 좀 쉬운 거부터 조금 어려운 구간까지 추천해 주시죠. 예,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가능하면 집을 좀 떨어져서 멀리 좀 한 벗어나 보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아는 곳이라도 이렇게 이제 걸어서 가시거나 자전거를 타시면 안 보이던 게 보이거든요. 네. 속도가 늦어지면 많은 게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가지고 또 가시기가 부담스럽잖아요. 또 어디 멀리 가시려면은. 네. 그러면 저는 추천드리는 게 예를 들면 이제 팔당댐 근처라든지 팔당역이 있거든요. 팔당역이라든지 아라뱃길, 뭐 계양역이라든지 가시면 자전거를 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빌려주는 자전거도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네. 네. 자전거 들고 가는 부담 없이 그걸 이제 빌려서 한번 그 근처를 돌아보시면은 이제 아주 좋은 추억도 되고 그런 좋은 추억이 또 자전거를 타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렇죠. 특히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린이들하고 그런 좋은 감흥이 있으면은 또 타게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한번 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 좀 권해드리고 싶은 남이섬 같은 데 가면 좋죠. 예. 두발 자전거 빌려주거든요. 오. 그럴 때 아내분과 함께 가면 옛날 생각나고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두발 자전거라는 게 두 명 타는 거예요? 두 명이 같이 타는 거죠. 앞뒤로 이렇게 페달이 타는 있죠. 예. 자전거요. 네. 제주도 그 환상 한 바퀴 도는 거 환상 네네. 형태의 그 도로가 있습니다. 어허. 최근에 완공됐죠. 예, 최근에 작년 말에 됐어요. 자전거 그래서 도로로요? 네, 자전거로 환상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그렇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의 로망이 또 언젠가 여행을 한번 떠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그런 여행의 꿈을 가지고 자전거를 시작하시면은 훨씬 더 실감이 나겠죠. 자, 따뜻한 봄이 이제 곧 다가올 텐데요. 오늘 자전거 건강하고 즐겁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자전거 건강하게 즐겁게 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는데요. 저도 날 풀리면 남편이랑 같이 예전에 데이트할 때 자전거 많이 탔거든요. 오, 예. 한번 나가봐야겠어요. 네네. 한강부터. 네. 자전거 이제 즐겁게 타기 위해서 계획 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지적해주세요. 네,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일반인들께서 초보자분들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쉽고 친숙하죠. 친근하긴 한데 보셨겠지만은 그 법적으로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같이 달려야 되고 또 일반 도로에서는 자전거 도로에서는 보행자도 또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하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잡지를 기자를 하면서 많은 분을 취재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후회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좋은 걸 왜 이렇게 늦게 알았는지. 그게 왜냐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셨던 거죠. 옛날에 생각했던 거 이미 한물간 교통수단, 값싼 수단.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이 없는 거예요. 네. 여행도 되고 건강도 좋고 네. 그 후회를 많이 하신다. 차 선생님께서는요? 그럼 천리길도 한 걸음이 아니고 네. 천리길도 한 바퀴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자전거를 타시고 네. 그 사실 여행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좋아하는 자전거와 좋아하는 여행을 결합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고 체력을 기르고 하면서 언젠가는 여행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꾸시면서 타시면은 즐거움이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과도 만날 수 있고요. 시원한 바람 즐기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할 수 있고요. 건강해질 수도 있는 이 자전거의 매력은 말씀을 들을수록 정말 무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은 날씨가 좀 추우니까 잠깐 기다리셨다가 지금은 살짝 점검을 하시고 봄이 되면은 라이딩을 통해서 즐거움과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